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회로 이론 5주제 과도 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6강 RL 직렬 회로에서 직류 전원을 분리했을 때의 과도 현상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 T가 제로에서 스위치가 열렸다면 이 2오음에서의 전압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T가 제로에서 스위치가 열렸다. 열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 열리지 않았을 때는 여기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오음에 들어가는 전류 크기를 알아야 되겠네. 차단이 되면 이때 차단되면 회로는 어떻게 돼?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이렇게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차단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차단되기 전에는 전원 하나에서 여기로도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차단기가 열리기 전에 초기 전류값이 얼마냐, 어디에 들어가는 2오음에 들어간 초기 전류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게 이 문제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게 열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제는 요 하나만의 회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크게 회로가 됐을 때 그때의 전류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돼. 그래서 전류방정식을 구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전압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이걸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여기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전류값을 구하는 게 과제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 가만히 보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무엇하고 똑같았느냐면 지금 요런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요런 그림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값이 얼마냐, 이런 말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제가 오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전체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전압에서 다 병렬이니까 요 전압 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 얼마냐, 요걸 구하는 방법,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겠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중첩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예. 그래서 중첩의 정리를 보면, 중첩의 정리는 뭡니까? 다단자 전원에 있었을 때, 특히 이제 여러 개의 전압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하나의 전압원이 있을 때는 나머지 전압원을 다 단락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압원이 있을 때는 그 전압원을 살리면 나머지는 또 다 어떻게 해? 다 단락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흘러 들어간 전류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중첩의 정리가 되는 것이고. 자, 태분эл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돼?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 앞을 어떻게 해? 무조건 끊어버리는 거야. 무조건 끊어버려. 무조건 끊어버렸을 때 이 단자에서 이 전원 측을 바라봤을 때의 저항,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전원 전압의 내부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의 전압 소스로 해서 내부 저항하고 이 바깥에 있는 저항을 직렬 연결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흘러들어간 전류값을 알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지, KVL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회로가 구성되고 이렇게 하나의 회로가 구성된다. 그래서 얘 뭐 I1, 얘가 I2다라고 하면 이때 2오음에 걸리는 이 I2만은 찾아내면 I2에 들어간 초기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2오음에 들어가는 초기 전류를 구하는 것을 먼저 구해보자. 그 다음에 초기 전류 구해지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전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그 전류 방정식에다가 2오음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VT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전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 시그마 어드미턴스 부분에 시그마 어드미턴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그 전에 회로 이론, 회로의 여러 가지 제 문제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공유해 놓겠습니다. 링크 공유해 놓을 테니까 하나씩 다시 한번 또 기억이 안 나면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2옴, 2옴, 2옴이니까 시그마 어드미턴스. 그러니까 이 각각 회로의 어드미턴스의 합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2옴은 저항이니까 역으로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이게 다 됐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곱하기 2니까 자, 여기에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2분의 10. 얘는 얼마 돼? 2분의 4. 얘는 2분의 전압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는 2분의 3. 위에는 2분의 10. 약분하면 3분의 14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4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예. 그러면 R분의 V죠. R은 얼마? 2옴. 전압은 3분의 14. 그러니까 얼마가 돼? 약분하면 7. 그래서 3분의 7 암페어가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3분의 7.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차비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자가 이제 여러 개 단자 있을 때, 물론 이제 전류원은 개방하는 건데, 이건 전류원이 없으니까 전압원이 있을 때는 전압은 단락하는 거죠. 자, 전압원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죠. 자, 2개 있을 때 먼저 하나의 전압원을 살려놓고 다른 전압은 어떻게 한다고? 단락을 시킨다, 단락. 자, 단락을 시키면 쟤는 어떻게 돼? 전류가 흘러가서 여기 와서 어떻게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되는 거네.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 크기를 구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전체 전류가 얼마냐? 그럼 얘 2개가 병렬이죠. 병렬이고 얘하고 얘는 직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얼마? 10V. 그 다음에 여기 2옴 플러스 2개 병렬의 합 얼마? 합분의 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전체 전류가 되는 거지. 이 전체 전류가 흘러와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나눠 가는 거죠. 나눠갈 때는 어떻게 돼? 합분의 다른 회로의 저항. 이렇게 된 거지. 합분의 다른 회로 저항 얼마? 2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6분의 10. 그래서 3분의 5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0V의 전원일 때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3분의 5A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떻게? 여기 4V가 있으니까 10V를 단락시켜버려야지. 그래서 10V를 단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서 4V가 공급되는 거죠. 그럼 4V 공급될 때, 이 2옴은 직렬.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돼? 이렇게 2개로 전류가 분배되죠. 왜? 병렬이니까. 그러면 직렬. 요 2개는 병렬. 역시 어떻게 돼? 자, 전체 전압 4V. 그 다음에 직렬 2옴. 그 다음에 이 2개. 합분의 곱.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뭐야? 이게 전체 흘러가는 전류가 되는 거지. 이 전류에 대해서 전류 분배 법칙 쓰면 되는 거죠. 전류 분배 법칙도 어떻게 돼? 합분의 상대방의 저항.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물론 이제 다 똑같은 저항 값이 2이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돼. 하면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V에서는 얼마가 들어오냐면 3분의 2A가 들어오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전체 얼마? 3분의 7A.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초기 전류는 이제 3분의 7A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분항의 정리를 한번 이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태분항의 정리는 자기의 구하고자 하는 그 회로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무조건 끊어버린가. 그냥 끊어버려. 그래서 단자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이제 서로 단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태분항의 정리는 이 단자에서 전원 측을 바라봤을 때의 저항의 크기를 구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쪽에 내부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내부 저항.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2옴과 요 2옴 무슨 연결되는 거예요? 병렬되는 거지. 그 병렬은 2 플러스 2 분의 2 곱하기 2니까 몇 오음이 되는 거야? 1오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이 얼마야? 예. 자, 그걸 구하려고 하니까 얘도 어떻게 돼? 밀마리 정리를 한번 더 이용을 해보면 되겠네. 밀마리 정리. 그럼 밀마리 정리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보면 지금 이게 10V, 그 다음에 여기 2옴, 그 다음에 여기 4V, 여기가 2옴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자 전압은 금방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이 전압은 시그마 어드미턴스 분의 시그마 어드미턴스 2의 곱이다.
예, 그것을 이제 다 합한 거니까. 자, 먼저. 자, 여기에 어드미턴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어드미턴스 2분의 1. 합됐고, 분해. 어드미턴스 곱하기 2죠. 여기 어드미턴스 얼마? 2분의 1. 곱 전압 얼마? 10V. 그래서 2분의 10. 자, 여기도 어드미턴스 얼마? 2분의 1. 전압 얼마? 4V. 그래서 2분의 4.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면 7V가 되더라. 7V. 자,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게 7V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7V가 있고 여기에 내부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이제 R 2Ω이 있고 여기 이제 합성저항 1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흘러들어간 전류는 얼마가 돼? 전체 저항 3, 전압 7, 전류는 얼마? 3분의 7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키르호프 법칙, 즉 KVL 법칙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죠. 자, 요걸 보면 자, 요게 하나의 회로가 구성되고 여기도 하나의 회로가 구성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 회로에 구성되는 여기에 이제 KVL 법칙을 적용해 보면 자, 전압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 방향이죠. 전압이. 그래서 10-6 이게 전압이 될 것이고 여기 내부에서 전압 강화 첫 번째 어떻게 I1에 2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I1 올라가는 건 I2 그 차이 전류에다가 어디 2옴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은 I1-I2가 되겠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만 회로 구성되니까 이 10V는 여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전압원은 4V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I2-I1이지. 그죠? I1, I2가 이렇게 어긋나가니까 I2-I1이 어디에? 2옴에 걸리죠.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I2에 2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면 2는 2I2-I1이 되죠.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해서 풀면 I2가 3분의 7 오음이 나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든지 간에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초기 전류 값이 3분의 7 암페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 여기 이제 다시 원래대로 오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오게 되면 자, 여기로 들어가는 초기 전류가 얼마냐? 3분의 7 암페어가 초기 전류 값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초기 전류값. 이 초기 전류값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 회로를 열어버린 거죠. 이렇게. 네. 회로를 열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는 순수하게 이렇게만 구성되니까 여기가 회로가 이제 드러내진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KVL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전압은 몇 볼트가 돼? 10V 이퀄. 그 다음에 2옴에서 전압 강화는 2 곱하기 IT가 될 것이고 플러스 여기 L, EH에서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DT분의 DIT 이렇게 되겠죠. 네. 왜? L, DT분의 DI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얼마? 2에 IT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회로에 KVL 적용한 전압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위치가 오픈 시에 I2가 3분의 7 암페어가 초기 전류 값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원식에 KVL을 적용하게 되면 자 10V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드러내진 거죠.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돼? 2옴의 IT 그다음에 2헬리의 DT분의 DIT 또 2옴의 IT 이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또 약분시켜 버리면 5는 두 개 합하면 4였으니 약분하면 EIT가 되고 DT분의 DIT가 되죠. 자, 라플라스 변환 이용하면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자, 상수니까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O 그 다음에 EIS 그 다음에 DT분의 DI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IS 마이너스 I0 I0 값이 얼마다? 아까 3분의 7 나온 거죠. 예. 그래서 IS를 여기 묶어주면 E 플러스 SIS고 3분의 7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 플러스 IS 놔두고 3분의 7이 넘어가면 S분의 5 플러스 3분의 7이 되는 거지. 예. S분의 5 플러스 3분의 7 되는 거야. 자, 이거 무조건 뭐 어떻게 알아봤어요? 이거는
S로 통분하라고 했지, S로. S로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S분의 5 플러스 3분의 7 S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S의 최고차항이 1차인데 개수가 1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IS로 정리하면 2 플러스 S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S의 S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3분의 7.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이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으면 바로 뭘 만들어? 이제 부분분수를 만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P 이렇게 됐고. 자, 이게 또 하는 방식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원래 원식에다가, 이게 원식이지. 원래 원식에다가 어떻게 A 밑에 있는 S를 곱해주고 이 분모를 제로로 만든 S가 얼마냐? S 제로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S 제로면 없어지고 2분의 5가 되네. A는. 그 다음에 또 B를 구하면 원래 원식이 있죠. 원식에다가 어떻게 돼? B 밑에 있는 S 플러스 1을 곱하라. 그 다음에 여기를 제로로 만드는 S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S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분의 7인데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마이너스 14. 얘는 3분의 15. 5는 그러니까 3분의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네, 3분의 1.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이제 바로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IS는 S분의 2분의 5, S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식이 된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최종적으로 이제 라플라스의 역변환하면 되는 거죠. 라플라스 역변환. 그럼 어떻게 돼? S분의 2분의 5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개수가 되니까 S분의 1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 1이 되는 거지. 1. 그래서 그냥 2분의 5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6분의 1은 앞으로 나오면 개수가 됐고 S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거를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2t가. 그래서 IT는 2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t가 된다. 자, 이 전류 방정식이 정해졌죠. 이제 전류식이 구해졌으니까 2오음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가 원래식이 뭐였어요? 원래식이 전압 V는 R에 IT, 그다음에 L에 DT분의 DIT였는데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몇 오음에? 2오음짜리에서 2오음에 I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약분하면 5 마이너스 약분하면 3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t. 요게 바로 어디에 걸리는 요 2오음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나오는 요거는 약간 식이 잘못됐습니다. 식이 잘못됐고 이거 다시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예, 어렵지 않게 계속 숙달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